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에서 이번에 미구아라 마스크팩이 재입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구아라 마스크팩은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써보고 만족 안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온 제품이고요. 라니맘닷컴이 최저 가격으로 미국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찌됐든 히사모 팀장이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미구아라 마스크팩 효과 확실하고요. 양 크고요.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가을 골프하시는 분들 필수입니다. 네, 그럼 미국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나드는 등 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보급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지영 특파원,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큰데 이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입원율도 함께 복증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장소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월드오미터 기준 10일 신규 확진자는 13만 5천여 명, 뉴욕타임스 기준 14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로는 최대치입니다. 일주일 연속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1,056만여 명, 미국 인구 100명 가운데 3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감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밀집한 공간에서 코로나 전파가 잘 된다는 이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스탠퍼드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이 네이처에 기고한 논문 내용인데요. 도시 10곳에 거주하는 미국인 9,800만 명의 동선을 분석해 감염 확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밀집한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전체 장소들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이 밀집 공간들에서 감염은 8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장소의 최대 수용 인원을 평상시에 20%로 줄이면 코로나19 감염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백신이 관건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백신 보급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어제 화이자가 이달 셋째 주쯤 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백신을 보급할 전략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6억 회분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화이자는 백신 5회분이 담긴 유리병 970여 개를 초저온 상태로 유지한 채 컨테이너에 싣습니다. 이들 화물은 미국 내에는 최대 이틀, 전 세계에는 사흘이면 도착합니다. 보관, 수송, 접종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달쯤 미국인들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여행과 외식 장려 정책이 시행되면서 방역 대신에 경제를 택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의료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황현태 특파원, 일본의 확진자 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마다 확진자를 제각각 발표하는데요. 오늘 하루 곳곳에서 최다 기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第3波にと考えてもいいのではないか。医療提供体制が全国で逼迫するのも明らかです。 이는 지난 4월과 8월에 이어서 이달 들어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도 도쿄에선 317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지난 8월 20일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오사카 256명을 비롯해 현재 사이타마와 효고현 등 지자체 5곳에서 하루 최다 기록이 깨졌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는 원인 뭐라고 분석이 나옵니까? 네, 일본에서는 여행을 가고 또 밖에서 밥을 먹으면 정부가 많게는 비용의 절반가량을 보조해 줍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확산은 이런 정책의 반작용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 같은 방역 대책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스가 정권이 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앞으로 관광을 포함해 입국 문턱을 더욱 낮출 예정인데 감염 확산 정도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를 하고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대선 불복 의사를 더 분명히 하고 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기 트럼프 행정부를 준비 중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이틀간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한 바이든 당선인. 주요 대화 내용은 동맹 강화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First of all,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n alone. Number one, only one president at a time.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도 본격화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권 인수 작업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Moving along in a consistent manner, putting together our administration, the White House, and reviewing who we're going to pick for the cabinet positions, and nothing's going to stop that. 코로나19 국면에서 건강보험 문제로 미국을 분열시키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전국민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뒤 나온 발언입니다. This doesn't need to be a partisan issue. It's a human issue. It affects every single American family. 바이든 당선인의 활발한 대내외 활동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공개 행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트윗을 통해 국민들이 조작된 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불복 의사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트윗으로 해고를 통보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성파로 분류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Right? We're ready. The world is watching what's taking place here. 4년 전 이맘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리더십 공백 없는 정권 이형을 강조했던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11월 11일 히사모의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 KBS의 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 내의 코로나의 재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병원의 병실이 모자르기 시작하고 있고요. 심지어 LA 카운티에서는 최근 코로나 수치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재개방 기준 등급 아래까지는 더욱 시간이 걸리게 돼 있고요. 지금 샌디에고는 다시 격상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곧 오렌지 카운티도 현재 인사이드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조만간에 인사이드에서 식사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지금 백신의 보급에 대해도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계절적인 요인, 겨울이라고 하는 요인, 독감이라고 하는 요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족 모임을 비롯하여 모임들 자제하시고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또한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코로나의 재확산세가 굉장히 무섭도록 퍼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존 홉킨스대의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24시간 동안 약 20만 1961명으로 집계되어서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주말 동안 집계가 지연된 폭등한 데에는 주말 동안에 지연된 집계가 애드가 되면서 나타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되었든 미국은 일주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섰고요. 또 누적 확진자는 1023만 8,243명이나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망자는 1,535명으로 집계됐고요. 누적 사망자는 23만 9천명, 곧 2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이터 통신 또한 집계 자체를 바탕으로 이날 저녁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약 13만 4천 명이 이른다고 보도를 했고요.
지난 일주일간 미국 1일 신규 확진자 평균이 약 12만 명, 이제는 10만 명을 훌쩍 넘어서서 12만 명이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 평균수라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루 만에 미국이 최근 하루 동안 약 12만 명이 미 전역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집계된 통계일 따름이고요. 무증상자라든지 확진의 이런 병원을 찾지 않은 자들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 숫자 곱하기 최소 5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가 방역만이 이 겨울 우리가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로 인해서 차기 정부의 인수인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도 차기 영부인에 대한테 연락을 안 했고, 이 정도는 연락을 안 하겠죠. 아무리 뭐 소신 있게 한다 하더라도 연락하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연락 안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사람은 멜라니아 좋아합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부인이 또 화살을 날렸네요. 트럼프를 향해서 대선 패배 인정하고 플로리다 가서 골프나 쳐라. 저 사람은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 첫 부인이 누구냐면 이방카의 엄마입니다. 승부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방송사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죠. 자기는 지는 게 너무너무 싫다. 한 가지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는 것이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뭐 그런 거에서 모든 얘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인생을 살아보면서 돌이켜보니까요, 결코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져줄 때는 져주고 반드시 이겨야 될 게임에서 이기는 게 더 현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법원에 행정명령 유예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 시점이 참 재밌네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12일 딱 하루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이틀 앞두고죠. 어저께 했으니까 탄원서를 항소법원에,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틱톡이 참 중국 기업답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하게 되면 12일부터 내일부터는 틱톡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미국 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알아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인수위에 팀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같은 민주당 소속이니까는 당연하겠죠. 특별히 환경, 금융 등의 진보 성향 인사들이 전진 배치가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인수인계를 놓고 지금 계속해서 충돌을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보 공백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저께 국방부 장관을 트위터로 경질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경질했는지 아시죠? 예전에 폭동 났을 때, 시위 났을 때 트럼프가 군대 동원해서 진압하라 그랬는데요. 그때 저 국방부 장관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럴 순 없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앙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경질을 한 건데, 물러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임 국방부 장관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뭐 70 며칠밖에 안 남았지만, 혹 너무 예스맨이 되어서 남은 진짜 70일 동안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될 때는 그게 참 걱정된다. 저희도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 공백이 생기게 되면, 지금 한참 테러 안 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뭐 IS를 비롯해서 국제적인 테러 조직들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과연 이들의 움직임, 또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고, 또 어찌됐든 지난 4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서 또 테러의 길을 잘 열어주는 가운데 서로 십시일반 상부상조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캐나다도
코로나 때문에 비상입니다. 코로나 급증세로 인해서 식당 영업을 제한, 부분적인 봉쇄 조치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락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유럽, 캐나다, 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뭐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 아메리카로 같이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리노이주를 비롯해서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 코로나의 겨울과 동반한 재확산세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허리케인이 시즌 최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네요. 29호 허리케인 세타가 다시금 북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2005년에 28개를 돌파했습니다. 야, 11월에 두 개의 폭풍이 온 것은 1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악재는 항상 같이 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장관에 이어서 고위직의 퇴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국방 조직의 동요거든요. 정보부의 차관, 정책 차관 대행, 장관 비서실장 등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데요. 뭐 이들 같은 경우는 뭐 70일 앞두고 뭐 그냥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어찌됐든 공직자로서의 마지막까지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습들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과 일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깔끔한 마무리는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타이거 우즈 골프 소식 모처럼 전해드릴까요? 올해 마스터스의 우승에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찌됐든 타이거 우즈의 부진은 지금 미국 PGA의 골프 산업의 이 저조한 모습으로 흐르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가 확실히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즈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플 매니아 분들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애플이 자체 개발한 M1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등을 공개했습니다. 맥 제품 중에서도요, 독자 개발한 SoC를 처음으로 탑재를 했는데요. 맥북 에어나 펜 없는 구조로 소음 없애는 인텔의 기존 인텔이라고 하는 업체의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모습인데, 일단 시장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조정 국면에 있던 애플의 주가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백신 기대감에 힘입어 연이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하는 모습, 주가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조금 앞서가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내년에 V자 반등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달게 되었네요. 미셸 박 전 오렌지 카운티 여기 지금 위원장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미국 하원 의원에 당당하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5번의 선거를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뭐 이쯤 되면 선거의 여왕 답네요. 선거의 여왕하니 떠오르는 분이 또 전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말로의 모습으로 가진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국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대 청년들의 추락하는 슬픈 모습입니다. 참 많이 안타깝네요. 뉴스데스크 MBC의 뉴스를 먼저 보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빚 갚을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법원에 구제를 신청해서 그 책임으로부터 일단 벗어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올해 모든 연령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줄어든 반면 20대는 급증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 코로나19 탓에 이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인데요. 이제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게 아니라는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살 신민준 씨. 유명 대학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2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가끔씩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작업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고정적이지 별로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에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다시 할 수 있나? 더 큰 걱정은 빚입니다.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1,700만 원으로 시작해 생활비 대출까지 받으며 쌓인 빚이 4,300여만 원.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자까지 밀려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용이랑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대적. 0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제 내 의지가 아닌 걸로 시작돼 버리니까 이렇게 살아서 뭔가 의미가 있을까?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 학자금 대출 빚을 진 대학생은 46만 명. 대학생 7명 중 1명꼴입니다.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2,700만 원에 달하다 보니 집에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가운데 소득이 없어도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일반 상환 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이자를 못 낸 학생이 5년 새 1.7배로 늘었습니다. 본인이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취업이 어렵게 되면 학자금 상환할 수 있는 이 재정적 소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높아지고 또는 이제 뭐 신용불량자도 생기고. 코로나가 부른 최악의 고용 한파. 고용 시장은 젊은 층에 더 가혹해 지난달 실업자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중은 40%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취업이 안 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든 생활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다는 것. 이제 손님들이 많이 줄어서 알바생들도 많이 못 뽑고 있는 상황이고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은 이제 더 시간을 줄여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뭐 주변에서 취업했다는 소식도 없고. 밥값이나 통신비, 교통비 등은 도저히 줄일 수 없어 학생들은 먹는 걸 줄이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이 대학생의 점심은 편의점에서 산 900원짜리 삼각김밥 1개가 전부입니다. 가장 줄이기 쉬운 고정지출 항목은 식비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같은 음식을 시킬 때도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는지. 하루에 한두 끼만 먹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되게 배고픈 걸 되게 못 참았었는데 뭐 지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끼며 애써도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25살 이모 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해 월급 170만 원을 아끼며 살던 중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급여 때문에 은행 대출을 거절당한 이 씨는 저축은행에서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로 신용등급은 더 떨어져 사금융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시작한 빚은 1년 만에 3,5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이 씨는 결국 지난 8월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이자만 봐도 한 110만 원, 120만 원? 일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어떻게 벌어봤자 다 거길로 나갔는데 안 되겠다. 더 이상 돌릴 수도 없고.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젊은 층이 늘면서 올 들어 20대들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늘어 21%나 급증했습니다. 300에서 500 빌린 게 이자가 붙고 그걸 갚지 못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갚아나가고 하다 보면 이게 채무가 눈덩이처럼 뿔죠. 최근에는 취업난으로 인해서 생활자금 대출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20, 30대들이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해 정부는 지난달부터 청년 채무 상환 유예 제도의 대상을 원래 30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유예 기간도 5년으로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청년 세대들을 위한 별도의 금융기관들을 만들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어쨌든 금융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출발선에서부터 빚에 짓눌리고 생활고에 신음하는 20대 청춘들.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이제 꿈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국의 우리 청년들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마켓과 시장이 작기 때문에 대학 졸업 이후에 20대 때 저러한 좌절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길 것 같은데요. 미국 현지에 있는 20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미국의 20대들은 그나마 좀 더 행복한 이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행복의 의미를, 행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올라가셔야 되고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 고국에 대한 우리의 책임적 마음은 늘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히사모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